2025년 5가지 자산의 폭락. 지금 제가 2025년에 5가지 종류의 자산 가치가 급락하여 심각한 손실을 겪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반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어떤 종류의 자산이지? 내가 그걸 가지고 있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만약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네라고 여길 테고요. 아직 어떤 자산도 사본 적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당신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에 있어서 때로는 어떤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것을 아는 것이 상승할 것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자산 가치 하락 속에서도 돈을 버는 법, 위대한 투자자들의 사고방식. 내면의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사회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올라야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자산 가치가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때 100만 달러였던 도시의 집이 2025년에는 50만 달러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베트남 동화는 가치가 하락하고 미국 달러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정보를 이해한다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0억 동의 집을 팔고 그 돈을 전부 100만 달러로 바꿉니다. 베트남 동화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면 여러분의 100만 달러는 이때 500억 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치가 다시 오르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250억 동을 더 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팔았던 집이 여전히 250억 동의 가치를 유지한다면 이제는 두 채의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한 채 대신 말이죠. 요컨대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자산 가치 하락이 재앙이 아니라 희귀한 투자 기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과거로부터의 교훈, 모두가 공황 상태일 때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진다. 가장 좋은 투자 시점 중 하나가 시장이 붕괴될 때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역사를 살펴보세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동안 오렌 버핏은 모두가 공황 상태일 때 수많은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위기 이후 가장 큰 수혜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홍콩 최고 부자인 리카싱은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이용해 수많은 저렴한 자산을 매수했고 시장 회복 후에는 재산을 2배로 늘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3년이 걸려 49% 상승했지만 2020년 단 한 달 만에 49% 하락했습니다. 시장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은 단 몇 주 만에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장이 붕괴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도망치지만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를 불을 늘릴 황금 같은 기회로 봅니다. 그러므로 나쁜 소식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여러분의 이점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세요. 2025년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승자가 될까요? 패자가 될까요? 시장은 항상 주기적인 상승과 하락을 겪으며 2025년은 많은 자산의 가치가 가장 크게 하락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자산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공적인 장군은 전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항상 알고 있고 진격과 후퇴를 알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기대하며 돌격하거나 적이 더 많고 강하다고 해서 두려움에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질문은 여러분이 게임을 이끄는 장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소용돌이에 휩쓸려가는 마른 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가치가 하락할 자산 유형과 이 기회를 활용하여 부자가 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제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2025년에 가장 심각하게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는 5가지 유형의 자산과 이를 활용하여 한 발 앞서 나가는 방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제3의 눈을 뜨고 세계의 자금 흐름을 꿰뚫어보다. 2025년에 가치가 하락할 다음 자산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제3의 눈을 뜨세요. 여러분은 제3의 눈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눈이 2개밖에 없지 않나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방법을 안다면 돈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될 것이고 시장의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체스판과 다름없습니다. 이기려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2025년의 기회를 보려면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통화란 무엇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에 답함으로써 말이죠. 통화는 돈이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화가 단순히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반드시 통화는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많은 돈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살 수 없다면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짐바브웨 달러가 있습니다. 1000억 짐바브웨 달러가 있어도 때로는 빵 한 덩어리도 못 살 때가 있습니다. 2010년에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한 판을 샀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비트코인이 진정한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널리 교환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진정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교환될 수 있을 때만 말이죠. 전형적인 예가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이 왜 돈을 마음껏 찍어내는데도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원하고 달러는 전 세계의 수많은 상품으로 교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사용하여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를 살 수 있고 달러를 사용하여 일본이나 한국에서 휴대전화를 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영화에서 사람들이 마약이나 무기를 사기 위해 수많은 달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더라도 달러가 가치를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달러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가치 하락 자산, 미국 국채. 미국 국채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우 적은 사람들이 눈치채고 있는 한 가지는 미국 국채가 시장에서 매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100달러짜리 미국 국채는 보조 시장에서 5%의 이자와 함께 90달러 조금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의 징후입니다. 이전에는 미국이 쉽게 일본, 중국,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나라들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줄 의향이 있다면 낮은 이자율로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면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자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치는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 가치는 서서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치 하락 자산, 현금, 특히 현지 통화. 일본과 중국 같은 나라들이 왜 더 이상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물어보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통화 시스템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신이 확산되면 특히 현지 통화는 급격한 가치 하락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통화가 심각한 가치 하락을 겪었습니다. 일본에는 10여 년 만에 달러 대비 거의 50%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페소는 몇 년 만에 90% 이상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많은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현지 통화도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 더 약한 통화는 어떻게 될까요? 현지 통화로 너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치 하락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자산의 일부를 달러, 금 또는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치 하락 자산, 채권에 의존하는 금융시장. 여러분은 미국 국채를 매수하지 않으니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미국 국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가치가 하락하면 많은 투자 펀드, 은행 및 금융기관이 큰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는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 혼란, 높은 이자율로 인한 부동산 시장 어려움, 많은 투자 펀드가 손실을 입을 것이고 개인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영향을 받는 자산은 채권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로 확산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왜 국가들이 미국 국채에서 일제히 철수할까요? 2025년의 가치가 하락할 다음 자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일본과 중국 같은 나라들이 왜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을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한 국가가 미국 국채를 매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국에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세요. 미국은 생산이나 기술 혁신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실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 돈을 금융기업에 쏟아부었고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의 기업의 말이죠. 다시 말해, 미국은 새 돈으로 예부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한 투자자라면 그런 채무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려줄 의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국들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매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 채권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이자율은 구매자를 계속 유치하기 위해 상승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자산 유형에 수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번째 가치 하락 자산, 배당주 및 고정 수입 자산. 계속해서 투자자처럼 생각해 보세요. 100달러가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93달러에 불과하지만 5%의 이자율과 위험이 없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0달러짜리 주식에 투자하여 연 3달러의 배당금, 즉 3%의 수익률을 얻으시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할 것입니다. 채권이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더 높다면 아무도 배당주를 매수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가격은 배당 수익률이 더 높아져 채권보다 매력적으로 보일 때까지 더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식이 연간 3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채권과 경쟁하기 위해 5%의 수익률을 내야 한다면
그 가격은 100달러 대신 60달러로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고배당주는 안전하다고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가치가 하락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식을 수동소득을 위해 매수한 사람들은 그들의 자산 가치가 증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연기금, 보험사, 기관 투자자 등 배당주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2025년에 배당주가 네 번째로 크게 가치가 하락할 자산 유형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가치 하락 자산, 상업용 부동산. 자금 흐름의 변화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자산 유형은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팬데믹이 터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해야 했고, 사무실은 비어 있었으며, 쇼핑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쇼핑몰과 실제 매장은 침체되었습니다. 임대료는 급락했고, 건물주들은 빚을 갚을 충분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수많은 사무실과 쇼핑몰이 비어 있고 임차인이 없습니다. 이는 상업용 부동산 가치의 급락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많은 건물주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여 대규모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집니다. 은행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로부터 이 부동산을 압류하고 회수하지만 아무도 다시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담보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습니다. 은행은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국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베트남에서도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보세요. 미국 국채 가치 하락,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 은행은 양쪽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습니다. 이것이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워렌 버핏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미국 은행 주식을 매각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이 위험을 미리 보았고, 이것이 바로 상업용 부동산이 2025년에 세 번째로 크게 가치가 하락할 자산이 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돈의 흐름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전에는 국제 자금 흐름의 작동 방식이 매우 간단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인쇄하여 중국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중국은 달러를 받고 그 돈으로 다시 미국 국채를 매수하여 재투자했습니다. 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미국은 이 주기를 영원히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순환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더 이상 미국 국채를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 국채를 매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현금을 보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품과 교환할 수 없는 현금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한 판을 샀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새로운 상품이 필요합니다. 달러가 계속 유통되도록 할. 그리고 그 상품은 바로 미국 주식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속임수입니다. 미국은 채권 대신 주식을 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경제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특히 일자리 성장이요. 그들은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미국만이 가장 강하다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으며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미국 주식을 팔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은 미국 국채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여전히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고 믿게 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 주식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투자하며 미국 내 많은 중소기업에 세금을 낮추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트럼프의 행동이 글로벌 금융기업들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애플, 엔비디아,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서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미국이 성공하면 수많은 새로운 기업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워렌 버핏,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현재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돈은 더 이상 미국 정부로 돌아가지 않고 거대 자본가들의 주머니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에 돈을 쏟아부어야 할까요? 답은 이미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미국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로 무엇을 할까요?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돈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25년은 매우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10년에 한 번 오는 부자가 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활용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시장 붕괴에 대해 걱정합니다. 미국 주식 시장의 붕괴, 달러 가치 하락,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해 말이죠. 하지만 금융시장은 항상 주기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돈을 잃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 대형 투자 펀드들은 모두 준비를 마쳤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시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금 흐름의 변화를 미리 보았고 적극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했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붕괴될 때가 바로 기회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식 가격이 급락하는데도 미국이 계속 돈을 찍어내고 대차대조표를 확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돈이 경제로 유입되고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돈은 다시 금융시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충분히 인내심이 있고 예리한 사람들은 시장이 회복되기 전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워렌 버핏이 항상 말하는 이유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하지만 문제는 이 시기에 어떤 자산이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달러를 보유하지 않고 미국 국채를 보유하지 않고 위험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음 경제 상황에서 이익을 얻을 몇 가지 유형의 자산이 있습니다. 투자 기회 1. 금 및 귀금속. 금은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항상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미국이 재정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면 경제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증가할 것입니다. 금은 매력적인 자산 채널이 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을 늘릴 때마다 금값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원자재 및 에너지, 전기차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는 여전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미국이 셰일 오일을 생산할 때 유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오펙과 같은 다른 산유국들은 여전히 공급을 통제하여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친환경 기술,
전기차에 여전히 사용되는 구리, 리튬과 같은 중요한 금속도 주시해야 할 자산 유형입니다. 3. 전략적 지역의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 붕괴되는 동안에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유형이 있습니다. 도시화 속도가 빠르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은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미국이 매력을 잃으면서 부동산 투자 자금을 계속 유치할 것입니다. 4. 기술 주식 및 AI. 주식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계속 성장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AI,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야의 선도 기업들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 자금 흐름이 향할 곳이 될 수 있습니다. 5. 암호화폐,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은 일종의 디지털 금과 같으며 달러 가치 하락 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낸다면 암호화폐가 새로운 성장 주기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5년의 중요한 투자 전략.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돈을 벌고 싶다면 운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며 다음은 제가 권장하는 몇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너무 많은 현금을 보유하지 마세요.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현금은 덜 매력적인 자산 유형이 될 것입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대신 이를 실제 가치가 있는 자산 유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둘째, 군중 심리에 따르지 마세요. 공황을 유발하는 뉴스에 휩쓸리지 마세요. 시장이 급락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자산을 매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똑똑한 투자자들은 항상 이 기회를 활용하여 매수합니다. 셋째, 주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모든 시장에는 주기가 있으며 이 주기를 이해하면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붕괴되는 것도 없고 영원히 성장하는 것도 없습니다. 넷째, 항상 퇴장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장이 크게 변동할 때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손절매 설정, 모든 자본을 단일 자산 유형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2025년 성공의 열쇠는 뉴스를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경제의 붕괴가 아니라 단지 자산의 재분배일 뿐입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옮겨갈 뿐입니다. 금융시장은 체스게임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규칙을 모르면 다른 사람의 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략을 이해하면 항상 한 발 앞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2025년은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되겠지만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결론. 우리는 2025년에 가장 크게 가치가 하락할 5가지 유형의 자산과 이러한 변동성 이면에 있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에서는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문제는 시장 붕괴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기회를 잡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역사는 보여주었습니다. 큰 불안정의 시기가 예상치 못한 부를 축적할 기회가 나타나는 시기임을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군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투자 전략을 가지고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2025년은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되겠지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아마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말이죠.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벨을 켜서 다음 중요한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2025년에 가장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